마흔이 넘으니까 노화라는 말이 참 와닿게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 젊어 보일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노화를 방지하기 좋은 음식 딱 하나가 있나요? 혹시 예전에 제가 신체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현재 나이는 60대인데 신체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근육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많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흔히들 종아리 굵기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굵기가 수명이나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통계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무병장수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육은 운동만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보톡스를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근육 손실로 인해서 피부 처짐과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피부 처짐이나 탄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콜라겐.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성분은 우리 몸의 아주 기본적인 영양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만드는 기본 물질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네 가지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효소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세 번째는 면역, 네 번째는 DNA. 다 단백질과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한 가지씩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효소를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일단 소화가 되지 않고요.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대사가 일어나는 것들도 다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음으로는 호르몬인데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잘 분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심지어는 질병에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면역인데요. 이 면역도 단백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면역세포 자체도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도 전부 다 단백질과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세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DNA도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DNA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라는 사실이죠. 이 네 가지 단어하고 단백질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단백질 하면 이 네 가지 단어 또는 효소하면 단백질, 호르몬 하면 단백질, 면역하면 단백질, DNA 하면 단백질, 이런 단어들을 연관해서 생각하신다면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까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기 또는 육식,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육류 안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주 우수한 완전 단백질 형태로 들어있는 게 바로 육식입니다. 그러나 육식하면 건강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육식을 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또 나이가 드시는 분일수록 건강을 위해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우수하고 좋은 단백질 섭취가 절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저장이 되고요. 또 우리가 먹은 지방도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다만 단백질은 우리가 먹어도
저장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보통 이렇게 근육 형태로 저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분해돼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저장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듯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나이를 좌우하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피부에 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름도 막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단백질로 만들어진 머리카락도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데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탈모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면역을 담당해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면역력 저하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우리 뇌세포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가 제때 정확하게 기능이 발휘되지 않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고기에 많이 들어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고기 말고도 어떤 식품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단백질은 육류식품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선지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내장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아주 우수하고 고급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간입니다. 그 밖에도 우유를 비롯해서 치즈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달걀도 단백질의 기준이 될 만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동물성 말고도 식물성으로도 단백질이 있는데요. 콩과 두부입니다. 두부 같은 경우에는 소화 흡수율이 90%가 넘는다고 해서 아주 고단백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두부이고요. 곡물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사실 그 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아몬드에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곡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가공해서 식품을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쌀 단백질, 또 밀 단백질, 귀리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할 때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로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는 사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지방 섭취를 피하시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살코기 형태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삶아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다 또는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워서 먹었을 경우에는 속 안에 있는 기름기까지 쭉 다 빠지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러나 삶아서 지방을 제거할 때는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빠져나오지 않고 갇혀있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구운 것보다는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지방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 안에 들어있는 지방은 거의 대부분 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품 형태의 식품을 드시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복합되어져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드셔야 될 것은 바로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근육량을 잘 유지해야만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을 드셔야 된다고요? 단백질을 꼭 드셔야만이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단백질을 한 번만 많이 먹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나는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겠다 하신다면 단일 형태의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여러 가지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섞어서 드신다면 완전 단백질 형태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드신다면 단백질을 드시라고 권장해 드렸는데 단백질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